전남 광양제철중학교의 16강전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구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해바다가 보일 정도로다가 화면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네. 동해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경치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또 시설면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 또 이곳 강구가 또 영덕과 맞이하면서 산에 좋은 상당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뭐 대게라든지 산송이라든지 오늘 뭐 선수들과 함께 뭐 학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주셨는데요. 근처에서 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도 구경하고 가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경기를 승리를 가져간다면 더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네. 이제 전남 광양이라는 곳에서 왔는데요. 네, 상당히 먼 곳에서 왔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선수들 간에도 장거리 이동이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인한 뭐 스트레스도 있는 선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수들은 극복을 해서 경기에 나서야 되겠죠. 네. 후반전 경기는 양팀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할 텐데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 하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은 서울 물레중학교입니다. 또 이에 맞선 전남 광양제철중학교는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겠는데요. 상의는 노란색, 검은색 무늬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오는 경기 후반전에 임하겠습니다. 후반전은 물레중학교 성공으로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뭐 광양제철중 같은 경우에는 전남 드래곤즈의 어웨이 유니폼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무늬가 있는 옷을 입었죠. 네. 오늘 경기 주심에는 하연섭 씨, 부심에는 하준수, 최기창 씨, 대기심에 한창희 씨가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뭐 이런 수중전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면은 이제 주심이나 부심 같은 경우에도 경기를 하면서 체력적으로다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주심들도 상당히 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힘들긴 하지만 아직 돌파 좋습니다. 왼손은 잡아놓고 슛. 하지만 뒤에 들어온 슛. 하지만 골포스트에 살짝 스쳐 나갔습니다. 이기훈의 기습적인 왼발 슈팅.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에 골포스트에 살짝 스쳐 지나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그 전에 맹종훈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슈팅도 좋았고요. 뒤에 달려 들어가던 이시훈 선수의 마지막 슈팅도 상당히 이기훈 선수의 마지막 슈팅은 상당히 매섭게 이어졌지만 아쉽게도 골포스트에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전반전에 이기훈 선수의 화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이기훈 선수가 경기 초반에 아주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네요. 한찬이 왼쪽으로 연결해준 볼. 다시 한번 앞쪽으로 연결. 장현호. 아무래도 전남 이제 광양제철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할 만큼 네. 이제 각성 효과가 나타났을 텐데요. 완전 시작하자마자 아주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았던 물레중학교. 아쉽게도 득점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제 하프타임 때 김태욱 감독이 혼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작전을 이제 혼자서 이제 게임을 구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제 현대 축구에서 이제 유소년 축구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성훈, 네, 패스 연결 좋았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한 볼. 장성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연결하는 순간 하지만 수비가 먼저 공 걷어냅니다. 지금은 나성훈 선수가 흘려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직접 잡아서 한번 플레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오른쪽 조민세 돌파 좋습니다. 올려줘야죠. 하지만 남인세 공격수가 살짝 늦었습니다. 나성훈 선수에게 연결이 됐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쉽죠. 아쉽게도 오른쪽에서 가운데서 나성훈 선수의 세도가 약간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물레중학교 13번 이시영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는데요. 그 전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심판에게 어필을 약간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한 골이 터지게 된다면은 분위기가 극도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현 좋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잘 나와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이유현 선수가 오버래핑까지 해가지고 크로스까지 올려줬는데요. 크로스가 약간 깊었습니다. 후반전 광양제철중학교 입장에선
후반 시작하자마자 아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위기를 맞이했었는데요. 안찬이 가운데서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아, 잘 봤습니다. 장성준 장성준 돌파 좋아요.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면서 그대로 오른발 슛! 하지만 마지막 슈팅이 약간은 약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슈팅이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네. 장성준 선수의 돌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인 슈팅에서 더 강하게 찼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사실 반대쪽 골대를 보고서 약간 감아찬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원하는 대로 슈팅이 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오후에도 계속 궂은 날씨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팀 선수들 그 중간중간 수중전도 치러지고 있는 만큼 후반전 됐을 때 특히나 체력 문제가 상당히 유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요. 뭐 감독의 용병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가 이제 아무래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한찬이가 가운데 박인석의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이제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조커라고 할 수 있는 네. 10번의 이성훈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언제 투입될지가 이제 공격적으로 가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서 그대로 슛! 슛! 하지만 크로스바 살짝 위로 벗어났습니다. 하동규 선수, 상당히 좋은 슈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나성훈 선수가 하동규 선수에게 밀어주고 하동규 선수가 가운 골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슈팅을 해봤지만 아쉽게도 공은 크로스바 위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뭐 나성훈 선수와 또 하동규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골킥 연결해준 볼 헤딩 경합. 하동규 헤딩. 오늘 같은 이런 수중전의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밀하게 선수들은 플레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합 상황에서 광양제초중학교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센터 서클 부근에서 물레중학교 프리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요. 네. 후반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레중학교도 비교적 전반전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물레중으로서도 골이 들어가야 또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토너먼트 경기에서 무승부는 없기 때문에요. 반드시 오늘 경기 두 팀 모두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밀어줘 봤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안찬이에게 연결. 상황에서 물레중이 많이 이렇게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장윤호, 잡았죠? 장윤호. 가운데 한찬이에게. 한찬이 잘 잡고 돌아섰고요. 한찬이 오른쪽 선수 이유연 잘 봤습니다. 이유연 앞에 조민세에게. 조민세 오른쪽 돌파. 하지만 수비 태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조민세 선수가 태클을 해봤지만 예, 지금 수비가 태클을 하면서 약간 발목을 접지른 것 같은데요. 이건희 선수가 태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발목이 약간 접질르면서 발목에 약간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예상하는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길게 들어가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 팀 선수들 모두 이런 굳은 날씨에서는 특히나 부상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리한 팀은 또 내일 경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선수 한 명이 이제 부상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가운데 한찬이에게 연결해주는 순간 물레중학교가 공 잘 뺏어냈습니다. 잘 봤습니다. 가운데로 연결해봤지만 마지막 패스미스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공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아쉽죠. 네. 이번에도 물레중학교 김대승 골키퍼가 공을 잘 잡았습니다. 후반전 양팀 상당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전에 초반은 이 광양제초중학교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았다면 후반전 초반은 물레중학교가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양팀 후반전까지 아직 0대0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골이 나오게 된다면은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뀔 수가 있겠거든요. 네. 앞으로 길게 연결해봤지만 헤딩 경합. 다시 한번 광양제철 중학교가 공 빼냅니다. 나성은 헤딩 연결 좋았고요. 장윤호 잘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장윤호가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물레중학교 한재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광양제철 중학교 프리킥 찬스 잡았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돌파가 됐다면 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네, 재빨리 오른쪽 연결. 이유연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최전방에서 이기훈. 아, 이기훈 선수 돌파에 들어가 보지만 끝까지 수비가 먼저 압박해줘야죠. 예. 공 걷어냈습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한 볼. 비도 내리고 있고 볼 컨트롤하는 데는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 잡는 광양제철. 한찬이 잘 돌아섰고요.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해준 볼. 아, 김영남 연결해줬고요. 네. 앞으로 연결해준 볼. 이번엔 광양제철 중학교 수비인 김민성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은 이게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요. 네. 네, 5번에 한재현 선수가 이제 볼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거 감지를 못하고 너무 빨리 연결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패스 미스. 광양제철 한찬이 가운데로 연결해준 볼. 다시 한번 오른쪽 조민세에게. 조민세 가운데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 슛! 하지만 골포스트가 크로스바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조민세 선수가 크로스를 할 줄 알고 달려오는 수비를 이제 한 박자 제치고 왼발 슈팅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지금은 아, 골까지 연결되진 않았죠. 반대쪽 골대 보고 잘 감아차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레중학교의 골킥. 앞을 보고 길게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헤딩 차단. 나성은 왼쪽으로 연결해 줘 봤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공을 걷어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광양제철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나성은에게 연결되기 전에 수비가 먼저 걷어낸 볼. 수비가 공을 길게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에 이유연에게. 지금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선수 교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2번의 이준석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아무래도 분위기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뭐 아직 0대0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남은 시간에 또 골을 노려보고 승리를 거두겠다는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감독이 의중하는 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선수가 투입된 후에 알 수가 있겠죠. 네.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도중 차단.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요. 아, 한천희 선수 공간 잘 열어줬죠. 이유연. 다시 한번 김민성에게. 수비 진영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한찬이에게. 이제 경기가 이제 끊겨야 아무래도 교체 선수가 투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선수가 들어가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조민세가 뒤에 이유연에게. 이유연 다시 한번 한찬이에게. 아, 한찬이 잘 봤어요. 조민세 잘 봤고요. 조민세 잘 돌아섰습니다. 자, 이유연 봐야죠. 잘 봤습니다. 핑에 들어간 이유연. 올려주고. 크로스. 아, 크로스가 다소 너무 길었어요. 반대쪽에서 세도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네, 좀 공이 나가면서 물레중학교 선수 교체 이루어지겠습니다. 22번에
이준석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가고 6번에 김영남 선수가 교체 아웃되겠습니다. 예, 김영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측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예, 다만 뭐 전 경기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부상이 있었던 게 경미한 부상이 교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22번에 들어간 이준석 선수죠. 예, 이준석 선수를 통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을 꽤 보겠죠. 양팀 통틀어서 오늘 첫 번째 선수 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맹종은 돌파에 들어간 순간 수비가 한 발 먼저 공 걷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박인서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최후방 수비수인 박인서 선수가 아주 뭐 주장으로서의 뭐 듬직한 면모를 보이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예, 최후방이 든든하면은 그만큼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동료 선수들에게 뭐 믿음을 주는 이런 선수로 보여집니다. 이유연. 자, 김민성 앞으로 연결합니다. 한찬이 잘 잡아서 왼쪽으로 연결한 볼. 앞에 장성준 등게. 하지만 장성준 잡기 전에 수비의 태클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광양제철 파울 선언되면서 물레중학교가 프리킥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태클이 조금 깊었죠? 선수들이 이제 경기 중반부에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다소 약간은 거칠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네. 뭐 파울 같은 경우도 선수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고 또 네. 부상 당할 경우에는 선수들 간에 또 다음 경기 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먼저 숙지를 하고 게임을 풀어 나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파울, 지난해 또 강화 파울은 어느 정도 부상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미연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서로 좀 심한 파울은 삼가해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김원호가 앞으로 연결한 볼 헤딩 경합. 김원호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패스한던 것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연결한 볼. 하지만 패스가 길게 연결되면서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광양제철중학교도 선수 교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4번에 박만진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가고 19번에 하동규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서 이제 플레이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죠. 네, 박만진 선수 지금 교체 투입에 들어가서 최전방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박만진 선수 역시 공격에 투입하면서 득점을 노려볼 것 같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크로스가 상황입니다. 지금 안쪽 연결 좋았고요. 조민세 잘 잡아섰습니다.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낸 볼. 뒤에서 오른발 슛. 하지만 골포스트를 벗어났습니다. 이번에 장성준 선수가 뒤에서 한번 마지막까지 슈팅 연결해봤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광양제철중 같은 경우에는 박만진 선수가 신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되는 크로스에 의한 연결되는 루트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김태욱 감독으로서는 생각하고서 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네, 골키퍼가 길게 차낸 볼. 박인서 다시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팀 전반전 아직 두 팀 모두 전반전 전후반 0대0 득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원호 앞으로 길게 연결한 볼. 헤딩 차단. 이제 물레중으로서도 위치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네. 네, 9번에 김동현 선수가 우측 측면 공격수로다가 이동을 하고요. 네. 예, 교체 투입 때 들어온 이준석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물레중학교 선수의 파울이 선언되면서 광양제철중학교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성에게 짧게 연결한 볼. 김민성 우측에 이유연에게 연결합니다.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후반 초반을 제외하고는 네. 결정적인 슈팅 찬스가 없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최대한 많이 살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방금은 나성훈 선수가 최전방에서 오른쪽까지 나와서 패스를 연결받았었는데요. 본연의 위치로 바로 돌아 들어갔죠. 장성준이 다시 이번엔 오른쪽으로 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찬이 안쪽 크로스 위 몸에 맞고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장성준 선수와 33번의 조민세 선수가 위치를 바꾼 것 같은데요. 예, 장성준 선수와 조민세 선수가 같이 이렇게 스위칭하면서 플레이하는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 수비를 좀 더 교란시킬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장성준 잘 잡고 잘 돌아선 볼. 잡았어요. 한찬이 오른쪽 잘 잘 봤죠? 봤습니다. 이윤! 안쪽 크로스 짧게 연결해주고요. 이성은 잘 나성은! 돌파 들어갔습니다. 나성은 슛! 하지만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 수비 이제 가랑이 사이로 슈팅까지는 좋았지만 네. 너무 골키퍼 정면이었던 것이 아쉬운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오버래핑에 들어간 이유연이 나성은에게 짧게 연결해줬고요. 나성은이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슈팅까지 잘 연결해 갔습니다. 예, 그 전까지의 이유연 선수의 크로스가 다소 길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유연 선수의 크로스가 좋았죠. 장성준. 이번 돌파에 들어가 봤지만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유연에게 연결된 볼. 이유연 안쪽 크로스, 나성은 헤딩! 하지만 맞지 않고 스쳐나간 볼. 지금 상황 아쉬웠죠. 이번에도 나성은 선수의 머리에 걸리기만 했다면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 나올 뻔했는데요. 나성훈 선수가 결정적이었다면 더 좋았을 장면이었지만 네. 이유연 선수의 크로스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크로스 상당히 날카롭게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뭐 머리 맞기만 했다면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김동현 가운데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동현 오른쪽 열어줬어요. 연결 좋았고요. 맹종은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 못 맞고 이번에는 물레중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터치를 시키면서 이렇게 또 코너킥 찬스를 가져가는 게 물레종으로서는 더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양팀 후반전 중반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0대0 득점 없이 계속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물레중의 제공권을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레중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건희 선수가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건희 선수는 이제 지동원 선수와의 유소년 축구 클리닉에서 지동원 선수의 축구화를 받았던 그런 선수죠. 네. 자, 올려주고! 요즘 볼, 하지만 수비가 헤딩 차단. 이번에는 재빨리 박인서 선수가 앞으로 나성훈에게 연결하는 순간 박인서, 공격적일 때 물레중학교 상당히 역습에 들어가는 순간 빠르게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은 물레중학교의 한재현 선수가 파울로서 상대 역습을 잘 끊었습니다. 지금 후반전 약 2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박인서 왼쪽으로 연결한 볼 다시 앞으로 짧게 연결해줍니다. 예, 경기 시간대가 시간대인 만큼 아무래도 이제 한 골로서 이제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사실 보면 약 20분가량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느 팀이 선취 득점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골이 터짐으로써 또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골이 터질 수도 있는 팀 컬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팀. 네. 앞에 맹종은 하지만 수비가 먼저 태클로 공 걷어냅니다. 나성훈에게 나성훈 역습 연결됩니다. 찬스예요. 나성은 반대쪽을 보고 장성준에게 공 잘 잡았고요.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오르막 슛! 이번엔 장성준 선수가 교체 투표에 들어온 박만진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박만진이 오르막 슈팅을 해봤지만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박만진 선수의 상당히 좋은 슈팅이었는데 너무 정면이었던 게 아쉽죠. 박인서 헤딩으로 우측 이유연에게 이유연 앞쪽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장성준 이유연에게 이대 패스 좋았어요. 연결된 볼. 이번에는 물레중학교의 5번 한재현 선수의 수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장성준 선수가 공을 뺏기자마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파울을 범했는데요. 이번에는 물레중학교 수비가 상당히 좋았고요. 앞으로 길게 연결한 볼. 박만진. 이번에는 박만진이 공을 뺏기면서 약간은 무리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태클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의해서 이제 뒤에 수비하는 선수를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울이 일어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고의성이 없는 파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선수들 간에는 저렇게 또 무리하게 플레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서로의 고의성이 없는 파울이었기 때문에 네. 뭐 사과를 하면서 풀어갈 필요가 있겠죠. 앞쪽 길게 연결한 볼. 근데 헤딩! 하지만 골포스트를 비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더 굵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물레중이 뭐 제공권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네. 사실 물레중 같은 경우는 이런 공격 패턴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나사원을 보고 연결해준 볼. 하지만 상대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바운드 되면서 볼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바운드대에서 빨라진 걸 미리 예측을 하고서 패스 연결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같이 돌파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광양제철중학교 차분히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김민성 선수의 수비가 빛나는 순간인데요. 네. 광양제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또다시 선수 교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드로잉 길게 연결한 것.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이드라인 아웃되면서 광양제철중학교의 드로잉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드로잉 길게 연결한 볼. 헤딩 경화. 다시 한번 앞으로 연결한 볼. 패스 연결 안전. 패스 미스한 볼. 열어줘야죠. 잘 봤어요. 연결. 맹종훈. 고요. 맹종훈 앞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이번 찬스에 확실히 살려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레 공격 찬스. 앞으로 헤딩 연결 좋았고요. 장성준. 박만진을 보고 연결해줬지만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거든요. 네, 한찬이 우측으로 연결. 장성준 이의연에게 다시 한번 장성준 언더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헤딩으로 먼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이의연에게 연결. 이의연 안쪽 크로스.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이번에는 물레중학교 역습 찬스에서 장윤호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광양제철중학교 17번에 추정훈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갑니다. 장성준 선수와 교체되는 것 같은데요. 25번에 장성준 선수와 교체가 됐는데요. 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위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추정훈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장성훈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장성준 선수의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하고서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이 장성준 선수가 전반부터 이 조민세 선수와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해주면서 상대 측면에서 상대의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레중의 수비를 상당히 많이 교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가운데서 한찬이 앞으로 연결해주는 순간 하지만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광양제철 중으로서는 충계 또 추계 그리고 오룡기의 준우승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번 대회는 꼭 우승을 하겠다 이런 아무래도 신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골이 필요한 시점인데 들어가진 않고 공격수를 투입함으로써 골을 노려보겠죠. 네, 왼쪽으로 잘 연결해준 볼.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 좀 짧게 연결해봤지만 상대 수비가 먼저 공을 걷어냅니다.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장윤호 단독 드리블 돌파. 앞으로 연결해봤지만 역시 잔디가 젖어있기 때문에 이런 패스 연결은 생각보다 빨리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패스가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는 이제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낄 수가 네. 있고요. 상호 간의 사인이 맞지 않음으로써 불협화음도 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뭐 각 권역 리그의 지금 왕들이 만난 왕중왕전인 만큼 네. 뭐 선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역습 찬스. 왼쪽 비어 있는데요. 보고서 지금은 연결을 해봤지만 역시 이기훈에게 패스한다는 것이 길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보기는 미리 봤지만 볼을 주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거든요. 네. 이미 수비가 간파를 하고 있었고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패스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은 빨리 인지하고 조금 더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사실 한 템포 빠른 패스를 통해서 수비가 예측하기 전에
패스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골키 찬 것이 다시 한번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어떻게 못 찼는데요? 그대 슛!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이번 김동현! 상대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물려준 9번 김동현이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박대현 선수가 걷어낸다는 것이 킥미스가 났고요. 김동현 선수가 도중에 공을 가로채면서 상대의 골문 비어있는 것을 보고 차분하게 오른발로 잘 슈팅해서 선취 득점을 올립니다. 후반 28분에 득점하는 김동현. 지금 물려준 13번의 이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료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집중해야 된다. 한 골을 넣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취 득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대한 선수의 판단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확실하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역습해 들어가는 광양제철중학교. 어떻게 보면은 광양제철중으로서는 불의의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더 선수들이 집중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광양제철중학교 박대한 골키퍼죠. 지금 킥을 상대 차라리 사이드 쪽으로 찼던지 아니면 길게 확실하게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데요. 지금 약간은 킥미스가 나면서 상대 김동현 선수에게 차단이 됐고 김동현 선수가 자, 추정호 잡았습니다. 자, 슈팅을 연결을 했습니다. 1대0 선취 득점을 올린 물레중학교. 광양제철중학교 이유연.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광양제철중으로서도 지속적인 공격이 필요합니다. 지금 약 후반전 정규 시간 10여 분가량 남아있거든요. 이번에는 물레중학교 드로인. 다시 한번 김동현. 오늘 경기를 물레중이 승리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네. 보면은 이번 왕중왕전, 중등리그 왕중왕전의 큰 돌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말씀드린 순간 물레중학교 또다시 선수교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자, 22번에 이준석 선수가 나오고요. 7번에 김용준 김용준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갑니다. 지금 교체 투입에 들어갔었던 이준석 선수가 다시 교체 아웃됐고요. 7번에 김용준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갔습니다. 김용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왕중왕전에서 미리 2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상당히 왕중왕전에서 2골을 넣었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점력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수비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네. 더 안정적인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죠. 안찬이 오른쪽 이유연 오버래핑이 들어갑니다. 이유연 돌파 좋아요. 안쪽 크로스. 자, 추정훈 선수 좀 다시 차분하게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로 연결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에는 물레중학교가 공을 차단해냅니다. 한번. 네, 지금은 물레중학교 5번의 한지현 선수의 몸에 왔고 공 나가면서 광양제철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선수들 간에 큰 충돌은 없었거든요. 이제 공을 네. 맞고 이제 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광양제철중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그죠. 날카로워졌어요. 자, 이럴 때 한번 그래서 가운데로 연결한 볼. 다시 한번 이유연. 자, 올려줘야죠. 안쪽 크로스. 헤딩 연결. 하지만 골포트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공격수가 이제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면서 골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찬스도 아쉽죠. 네, 상당히 마지막 헤딩까지 잘 연결은 해봤지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측에서 이유연 선수의 크로스는 상당히 날카롭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맹종훈. 반대로 접어 들어가지만 수비가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맹종훈 선수도 이제 플레이가 점점 더 살아나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 왼쪽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물레중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골을 넣음으로써 선수들 간에 자신감이 살아난다고 할까요? 네.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유연에게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네, 선수들 많이 올라가라고 이제 벤치에서 지시가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간 찬스 났어요. 단독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수비 태클 한 볼. 이유연 안쪽 크로스. 가운데서 나성은 슈팅하기 전에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물레중 13번의 이시영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다시 슛! 하지만 골키퍼가 펀칭 선방 좋았습니다. 대단한 선방입니다. 김대승 김대승 오른발 선수. 슈팅. 하지만 골키퍼가 김대승 골키퍼의 아주 선방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광양제철중학교 6번의 오병훈 선수 교체 투입에 들어갑니다. 이제 수비인 이민영 선수를 빼고요. 네. 오병훈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더욱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안쪽 크로스 헤딩 수비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경합 그대로 잡았습니다. 자, 슛! 슛! 너무 골키퍼 정면을 했어요. 이번에도 장윤호 선수가 슈팅을 해봤지만 그대로 골키퍼 정면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김대승 선수 오늘 상당히 좋은 선방 보여주는데요. 네, 지금 후반전 약 정규 시간 7분 정도 남아있는데요. 7분여 가량 지금 광양제철중학교의 공격이 상당히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물레중이 승리를 한다면 아무래도 9번의 김동현 선수가 골을 넣지 않습니까? 네. 김동현 선수 외에도 이제 골키퍼인 18번의 김대승 선수를 상당히 오른쪽 연결 좋았고요. 지금도 맹종훈인데요. 맹종훈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려줘야죠. 올려줘야죠.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그래도 약간 한 템포 빠른 크로스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양제초중학교 역습에 들어간 순간 장윤호 오른쪽에 선수들 계속해서 추정호에게 집중하라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벤치에서 주문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주정호 오른쪽에 오버래핑에 들어간 이유연에게 안쪽 크로스. 이유연 슛! 지금도 네. 김대승의 선방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만진 선수가 이유연의 크로스를 쇄도에 들어가면서 헤딩까지 잘 연결해 줬는데요. 박만진 선수의 헤딩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김대승 선수의 수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골키퍼가 잘 선방하면서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이어가겠습니다. 안쪽 크로스 골키퍼 펀칭. 이번에는 광양제철중학교 33번 조민세 선수의 발이 높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광양제철중학교 매서운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양제철 중의 공격도 상당히 날카롭지만은 김대승 골키퍼의 선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물레중학교 1대0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주 FC의 산하 금호고에 가는 만큼 또 광주 FC의 선수인 박호진 선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은 오늘 만약에 물레중학교 승리를 거둔다면 승리 1등 공신은 골키퍼인 김대승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 가운데서 이유연 광양제철 중의 공격력이면 한 골을 넣은다면은 또 추가 득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집중해서 이제 플레이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유연 한 번의 찬스를 살려볼 시점입니다. 한찬이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조민세에게 연결. 조민세 안쪽 크로스. 하지만 오병훈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중학교 공격이 상당히 매섭게 연결되면서 후반 남은 시간 상당히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광양제철 중으로서는 주의할 부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물레중의 역습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물레중학교가 웅크려 있다가 최전 마이너 맹종훈 선수 상당히 빠른 선수거든요. 선수들이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거칠어지는 양상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현 가운데로 길게 연결한 볼. 박만진 잡는 순간에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광양제철중학교 왼쪽 사이드에서 들어온 공격 이어갑니다. 광양제철 중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연결됐고 크로스 하지만 수비 헤딩. 물레중으로서는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골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로빙 패스 박만진 헤딩. 오병훈에게 연결돼 봤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오병훈 선수한테 연결돼서 슈팅 찬스까지 갈 수 있었지만 아쉬웠죠. 가운데 김동현은 앞에 맹종훈에게.
자, 연결 좋았죠? 한찬이 연결을 열어주고. 왼쪽 연결해 봤고요. 조민세 왼쪽에서 단독 돌파에 들어갑니다.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한재현 잡는 순간 광양제철중학교 파울 선언됐습니다. 선수들 마음이 지금 많이 급해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물레중학교 다시 한번 선수교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2번에 장성원 선수가 교체 투입에 들어갑니다. 예, 24번에 이기훈 선수가 나오고요. 이제 장성훈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네, 최전방에서 공격을 하던 이기훈 선수와 12번에 장성원 선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장성훈 선수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경기 감각을 익히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네. 또 교체를 통해서 시간을 벌어보겠다 이런 의도도 약간은 담겨 있겠죠. 네. 지금 정규 시간 약 2분가량 남아있는데요. 남아있는 시간 중 광양제철 선수들은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연. 하지만 다시 한번 전방을 보고 길게 뛰어준 볼. 수비 헤딩. 김동현 선수. 김동현 단독 돌파에 들어갑니다. 돌파 좋아요. 하지만 김민성 커버 플레이 좋았습니다. 골키퍼가 다시 길게 걷어낸 볼. 뭐 이 시간에 저 정도의 활동량을 보여준다는 것을 네. 뭐 상당히 뭐 힘이 넘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뭐 양팀 선수도 모두 오늘 경기에 대한 집중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길게 들어오는 볼. 헤딩 차단. 최전방 오병훈에게 연결됩니다. 오병훈 찬스예요. 슛! 하지만 골키퍼 손 맞고 골대 맞고 나온 볼. 다시 슛! 크로스바 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오병훈 선수의 슈팅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병훈 선수의 역시 김대승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김대승 선수가 막아내고 골포스트 맞으면서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상당히 광양제철 중으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순간 정규 시간은 전부 지나고 추가 시간 약 2분가량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오병호 선수 아주 결정적인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자, 2분이면은 충분히 한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광양제철 중 선수들로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유연 오른쪽 사이드에서 드로인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성 가운데를 쭉 보고서 높게 뛰어준 볼. 조민세 공 잡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지면서 수비가 공 걷어냅니다. 자, 다시 문저 가까이 붙여줘야죠. 그렇죠. 헤딩 연결. 다시 오병훈 돌아서 찬스. 슛. 하지만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다시 잡고. 다시 한번 장윤호. 가운데 내 수비 밀집돼 있는데요. 나성을 왼쪽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 커버 플레이 좋았습니다. 물레중 선수들 계속해서 플레이해줄 필요 있어요.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김민성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가운데로 높게 올려줘야죠. 계속해서 박만진. 하지만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김대승 골키퍼에게 연결됩니다. 이제 광양제철로서는 아무래도 문전으로 가까이 붙여주면서 한 골을 노려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오늘 벌써 2차례 골대를 맞췄는데요. 가운데로 박만진 헤딩 연결. 하지만 그대로 상대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딩을 하면서 이제 돌아 들어가는 동료에게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이 연결되지 못했죠. 네. 이번에도 김대승 골키퍼가 길게 골키퍼에 연결할 것 같은데요. 왼쪽 사이드를 보고 길게 찾은 볼. 하지만 사이드라인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유연이 드로잉 이어갑니다. 김민성에게 연결한 볼. 하지만 킥미스. 이번에는 좀 물레중학교 공격해 들어가는 순간 심판 휘슬을 울리면서 결국 물레중학교가 광양제철중학교의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등리그 16강전의 대이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물레중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후반 28분 9번의 김동현 선수가 상대 골키퍼 박대함 골키퍼의 킥미스를 틈타서 상대 비어있는 골문에 차분하게 골을 밀어넣으면서 선취 득점을 넣었고 이 골을 잘 지키면서 결국 오늘 1대0의 승리를 거두고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물레중의 이번 왕중왕전은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가
쓰여졌다 할 만큼 상당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네. 물레중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네. 반면 광양제철중은 확실하게 공격을 이끌어 나갔지만 골로서 연결짓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나 오늘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김대승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이어지면서 1대0의 스코어를 잘 지키고 오늘 결국 승리를 거두고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김대승 선수의 이제 선방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이제 크로스바를 맞는 장면, 또 골퍼스트를 맞는 장면에서 상당히 운도 따라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서울 물레중학교가 전남 광양제철중학교에 1대0 승리를 거두고 8강전에 올라갔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강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최인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